누군가와 처음 마주쳤을 때 어색한 침묵이 흐른 적 있으시죠?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유머 감각이 부족해서, 성격이 내향적이어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뇌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야 하고 적절한 말을 떠올려야 하고 내 표정은 괜찮은지 신경 써야 하고 목소리 톤도 조절해야 하죠.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주의력이 어디로 향하느냐예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까? 지금 웃어야 하나? 정작 눈앞에 있는 상대방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내 머릿속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하려고 자신에게 집중하는데 바로 그 집중이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주의가 쏠릴수록 불안은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더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스몰 토크가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을 잘 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잘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능동적 관찰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입니다. 능동적 관찰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첫째, 주의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나에게 쏠려있던 시선을 상대방에게로 옮겨가면 자기 초점적 주의가 줄어들고 그러면 불안도 함께 낮아지거든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집중하면 머릿속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대화의 재료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거리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화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눈앞에 있는 것을 가볍게 말하면 되니까 머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런데 관찰해서 건네는 말이 일반적인 질문보다 훨씬 부드럽게 먹힐까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 욕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주길 바랍니다. 대단한 칭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챘어. 이 정도의 단순한 인지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거든요. 관찰 기반의 코멘트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무언가를 언급한다는 건 내가 당신을 봤다는 신호예요. 현대사회에서 진짜로 누군가를 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채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 무슨 일 하세요나 전공이 뭐예요 같은 전형적인 질문은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부담을 지웁니다. 관찰 기반의 코멘트는 이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공을 살짝 던져주는 거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뭐 읽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이에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책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책 많이 읽으신 것 같네요. 책갈피가 거의 끝에 있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상대방은 이거 두 번째 읽는 건데요? 라고 웃으며 답할 수도 있고 사실 지루한데 끝까지 읽어야 직성이 풀려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든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입니다. 안경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하게 서 있잖아요.
이때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아, 안경은 원래 이건데 머리를 잘랐어요. 라고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의 변화를 알아챘다는 사실 자체예요.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적용됩니다. 헬스장에서 옆 사람이 특이한 운동화를 신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운동화 쿠션감 좋아 보이는데 러닝용이에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이건 정보를 캐내려는 질문이 아니라 관찰한 걸 나누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내 장거리 뛸 때 좋아요. 라고 답할 수도 있고 사실 그냥 예뻐서 샀어요. 라고 웃으며 말할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어색하지 않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능동적 관찰의 또 다른 장점은 확증 편향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좋은 점을 알아채면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강화되면서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관찰 기반의 코멘트는 바로 이 심리를 건드립니다. 상대방의 센스 있는 선택이나 독특한 취향을 알아채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서 당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디테일을 알아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입고 있는지, 뭘 들고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관찰한 것을 코멘트로 바꾸는 연습인데요. 여기서 대부분이 막혀요. 이상하게 들리면 어쩌지? 너무 갑작스러우면 어쩌지? 하고 지나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조명 효과라는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정도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색한 코멘트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오래 기억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관찰이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능동적 관찰의 목적은 억지로 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두는 거죠. 상대방이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스몰 토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역설적으로 스몰 토크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진심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짜 관심을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코멘트는 효과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5분이라도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싫어하는 이유는 겉도는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도 항상 이런 가벼운 대화부터 천천히 시작되거든요. 말하자면 친해지는 과정의 가장 첫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제대로 익히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몰 토크가 더 이상 귀찮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종의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알아채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는 게 멈춥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것, 주의를 기울이는 것, 상대방에게 관심이 보여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스몰 토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여러분은 이미 관찰을 잘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을 더 세심하게 살피거든요. 다만 그걸 말로 꺼내는 게 어색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몰 토크가 어려운 건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쏠린 주의를 상대방에게로 돌리면 불안이 줄어들고 대화가 쉬워집니다. 그 방법이 바로 능동적 관찰이에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발견하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언급하는 거죠.
질문보다 관찰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설명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알아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찰이 대화로 이어질 필요는 없어요. 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어디서든 좋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말해보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반응이 없으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최선의 경우 방금 새로운 연결을 만든 겁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어색한 첫 마디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상대방도 당신만큼 어색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